프랑스의 파리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여행지입니다. 유럽 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파리는 건축물, 박물관, 음식 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파리제인들도 관광지로서의 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의 지하철입니다. 파리의 지하철을 떠올리면 무척 산뜻하고 낭만이 넘쳐날 것만 같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파리에 여행 와서 지하철을 타는 관광객들은 충격을 받고 돌아가죠. 파리 지하철은 구석기 시대의 차 같다는 평이 많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비싼 편인데 시설은 낙후되어 있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리 메트로 직원이 한국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로 향했는데 지하철에 탑승하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지하철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줄리앙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 메트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는 제 직장에 한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이 너무 낙후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선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조직이 시설 보수나 개선에 소극적이어서 에어컨 없는 지하철이 많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기도 어려우며 정차역 안내방송이 불친절합니다. 미리 정차역을 알 수 없으며 안내방송이 나오더라도 정차하기 1초 전에나 들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파리 지하철에서는 실시간 노선을 확인하며 눈치껏 내려야만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리기 위해서는 레버를 올려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노선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타고 내리는 사람이 문에 달린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위로 올려야 문이 열리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악취였습니다. 파리 지하철 냄새는 시민들마저 코를 막을 정도죠. 여름에는 사람들의 채취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가 힘들 때도 많죠.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없는 지하철도 많아서 술 취한 프랑스 시민들이 역내에 노상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통로에서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나는 경우도 많죠. 파리 시내에 들끓는 소매치기는 지하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저희 파리 메트로는 273개의 모든 역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는데요. 그냥 대청소를 한 수준이었습니다.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거란 기대에 차 있었던 프랑스 시민들은 반발했고 저희 파리 메트로 측은 다시 한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하철 시스템을 지닌 나라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었죠. 우연히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갈 길이 멀었는지를 알려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매체는 서울 지하철이 갖춘 최신식 시설을 극찬했습니다. 소음과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높은 승강장, 안전문을 서울 지하철의 대표적인 시설로 소개했죠. 지하철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말도 안 돼. 허들짝 놀란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지하철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일반인들의 경험담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랍다. 기차는 몹시 빠르고 탑승 비용도 1달러밖에 안 된다. 빠른데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내가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움켜쥐고도 한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다. 미국 지하철에서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었는데 말이다. 한국 지하철의 좋은 점이 무척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은 나라의 지하철에는 물건을 팔기 위해 탑승에 시끄럽게 하는 상인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한국 지하철은 달랐다.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쇼타임이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다.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물쭈물할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세계 최악의 지하철로 손꼽히는 두 지하철이 파리와 뉴욕의 지하철인데 뉴욕보다 빨리 그 오명을 벗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상부에서 보고서를 확인하고는 예정되어 있던 일본 출장을 취소하고 한국 출장을 계획하라는 오더를 내렸죠. 원래는 일본의 지하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일본으로 출장 갈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전부 캔슬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장 지하철로 향했는데요. 외관에서부터 쾌적함을 느꼈습니다. 파리 지하철 입구처럼 악취가 나긴커녕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쾌적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역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88%의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도입되었다는 영국의 경우만 봐도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26%로 30%가 못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런던의 3.4배나 되는 것이죠. 일단 티켓을 사야 했는데요. 외국어 서비스가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쉽게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살 수 있었는데요. 현지인들은 카드 하나만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 안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건가? 무임승차야?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노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한국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어서 그에 해당하는 성인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찰구를 지나 화장실에 둘러보았습니다. 파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말까인데 있어도 관리가 되지 않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사람들을 반기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의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나누어져 있으면 물론이며 장애인 화장실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호텔 화장실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죠. 화장실에서조차 냄새가 안 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칸마다 휴지통이 없는 것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그 수많은 휴지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싶었는데 휴지 없는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변기에 넣도록 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섬세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갔는데 소음이 작아 또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스크린도어가 플랫폼 전체를 가로막고 있어 지하철이 들어올 때도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다 안전사고를 차단해주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승강장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열차가 들어왔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에 화들짝 놀라서 열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 놀라웠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더군요. 가던 중 어느 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거의 밀착하다시피 붙어있게 되면서 더워졌는데 이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열차 내부에 에어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켜진 건지 궁금해져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에는 와이파이까지 구비되어 있는 곳이었죠. 파리 지하철엔 절대 없는 것들이 이곳에는 다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 에어컨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승객이 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지하철 측으로 문자를 보내면 실시간으로 조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름에 에어컨을 추울 정도로 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양냉방 칸까지 구비해 두었다는 것은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꽤 오래 머무르며 매일 지하철을 탔습니다.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철을 타며 보냈죠.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서울에 적지 않아서 자주 마주쳤는데 어떤 외국인들은 저처럼 지하철 곳곳을 조사하거나 사진을 찍더군요. 저 같은 지하철 직원이거나 취재를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았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의 일부 구역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욕심이 나서 다른 도시에 있는 지하철까지도 보러 갔죠. 저는 서울에서도 임산부석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는 비워져 있었죠. 간혹 임산부도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극소수였습니다. 비워진 임산부석을 보며 한국이 지하철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참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부산에서는 그 의식이 더 발전되어 있더군요. 광주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에 아예 센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센서가 임산부석에 앉는 승객을 감지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임산부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부산 지하철에는 핑크라이트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만든 임산부 배려석 알림이었죠. 열쇠고리 모양의 무선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배려석 근처로 가면 핑크라이트가 반짝이고 음성 안내를 해줍니다. 부산 지하철에서는 또한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생활화하도록 한 명이 일어서면 두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도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지방의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만큼 방대하지는 않았지만 쾌적함의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철 관리를 아주 탁월하게 하고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 직원들이 분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같은 지하철 직원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지만
제대로 배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파리 메트로에도 적용하는 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파리 시민들도 한국인들처럼 쾌적한 지하철 시스템을 누리고 파리에 놀러오는 관광객들도 파리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말이죠. 평소 저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한국에 다녀온 뒤로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문제를 더욱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덕분에 전보다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작성하던 보고서를 마저 다시 작성하러 가야겠습니다. 줄리앙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